자, 그럼 다시 평행이동. 왜 도대체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x 대신에 x-p를 대입해서 식을 쓰게 되고 y 대신에 y-q를 대입하게 될까?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 그랬었죠? 왜? 나는 한 점이 있으면 한 점이 x하고 y 좌표가 있는데 같은, 그러니까 일단은 한 개씩 따로따로 되죠. x축 평행이동이라고 볼 때 같은 y축이 이렇게 있는데 같은 y좌표에서 x축만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x좌표로만.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는데. 자, 그럼 이거 봐봐. 쉽게 그냥 가보자. 좌표평면에다 이렇게 그려볼게.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치는 거야. 여기에 A라는 점이 여기에 있었어. 처음에 2,3이야. 얘가 X축을 따라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갈 거야. 3칸. 옆으로 3칸 그대로. 그러면 점이 A-라는 점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지. 이 점의 좌표 뭐 돼? 5,3이잖아. 그치? 실제적으로 원래 그대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 원래 있던 좌표에서 이동한 만큼을 어떻게 해? 더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거잖아. 근데 유독 평행이동이라는 사실을 적용을 시키면 더하는 게 아니라 빼라고 시킨단 말이야. 왜 그럴까? 그게 x축에 p가 더해지니까. x축에 p가 더해지니까? x좌표에 p가 더해지니까. x좌표에 p를 더했어. 근데 왜 빼기야?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번 써주세요. y는 a 그냥 쉽게 3x 플러스 2 이렇게 하고 이 위에 점 1,5 이렇게 할까? 아니면 그냥 3, 이거만? 표준형으로 써주세요. 표준형으로? 어떻게? y는 최고 차이에서 a에다가 x-p 플러스 여기도 y-q? 아니 여기서 y. 여기는 y? 알았어. 이렇게 있는데 같은 y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x로 평행이가 하면은 같은 y좌표야 되니까. 같은 y좌표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 생각했는데 잘 말이 안 나거든요. 여기 x좌표가 1이라고 원래 1이었는데 네, 좀 가야 되면은 1 플러스 p를 해야지 원래 똑같은 y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1 플러스 원래의 뭐래? 자, 이거 만약에 누군가가 나중에 물어보면은 얘기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그냥 제일 손쉽게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가봐. 이렇게 생긴 하나의 직선이 있어. y는 ax야. 기본형이겠죠? 얘를 지금부터 위로 y축을 따라서 q만큼 올릴 거야. 그럼 모든 점들이 다 올라가겠지. 모든 점들이 다 올라가게 돼. 그래서 새로운 직선인 이렇게 생긴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확인돼요? 자, 그럼 이제 보자. 여기 원래 있던 점의 좌표가 눈에 쉽게 보이는 점 0,0이야. 그지? 얘가 올라가면 요 점으로 바뀌는 거지. 0, 뭐가 되지? q가 되지.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원래 있던 관계식 있지. 원래 있던 관계식. 여기에서 무언가 식을 지금부터 내가 새롭게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만들어내서 0을 대입했을 때 q가 나오는 결과를 뽑아내고 싶은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원래 있던 관계식이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선에서부터 따라오면서 가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잘 봐. 요 점과 요 점 두 가지 점을 비교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낸 관계식을 지금부터 추리해 볼 거거든. 요 두 점을 보면서 이 두 점이 누가 차이가 생기니 지금? y. y좌표만 다르고 x좌표는 똑같지. 그러면
현이가 궁금해 생각을 해봐. 원래 있던 식에서 이 y라는 계산값은 누굴 계산해야 나오는 거야? 그렇죠. ax를 계산해야 y 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지금은 계산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y가 0에서 q로 바뀌었지. 다시 말하면 ax에다가 q만큼을 더해줘야 y 값이 0에서 q로 바뀐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관계식이 뭐가 되는 거냐? y는 ax에다가 플러스 q가 되는 거야. 이쪽 걸 계산한 게 ax를 계산한 게 0인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돼? ax를 계산한 게 0인데 q로 바뀌어야 되지. 그러니까 더하기 q를 해주는 거지. 확인됩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파란색 직선 원래 있어. 여기서 이번엔 오른쪽으로 p만큼 움직일 거야. 그럼 모든 점들이 또 다 p만큼 따라가줘야 되겠지. 모든 점들이. 그러면 이렇게 생긴 새로운 직선이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보이는 요 점의 좌표를 찾아볼 거거든. 뭐가 될까? 여기서 그대로 왔으니까 p, 0이지. 이번엔 누가 바뀐 거야? x좌표가 바뀌었지. 원래 있던 관계식에서 x를 계산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식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 x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싶으면 x는 a분의 y로 쓰면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a분의 y를 계산한 게 원래 0이었지. 근데 a분의 y를 계산한 게 p가 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p만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대로 놓으면 요거 함수라고 볼 수 있어? 우리가 보통 함수의 관계식은 y는 x에 관한 식이다 라는 형태를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식 정리를 해서 y는으로 바꾸는 거야. 어떻게 돼? a에 x-p를 곱한 모양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게 얘도 한번 바꿔보는 거야. 얘는 그럼 y-q가 ax가 되는 거지? 그러면 원래 있던 기본형에 나왔던 요 관계식에서 y축을 따라 q만큼 평행이동했더니 y 대신 y-q가 들어갔지. 원래 있던 기본형에서 x축을 따라 p만큼 평행이동했더니 x 대신 x-p가 들어갔지. 이 논리로 그냥 요 관계를 외워버리면 돼. 그러니까 원래는 이동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동한 만큼 더해지는 게 맞아. 그치? 근데 지금은 이동해놓은 관계들을 역추적하다 보니 이런 관계가 밝혀지는 거야. 원래는 얘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방법 있지? 약간 사자야.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이동된 식의 형태를 가지고서 얘기를 했던 건데 원래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여기 점 있죠? 얘가 1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여기 원래 있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0,0이라는 쉬운 점이 아니라 임의의 한 점을 잡고 여기를 m,n 확인? 그리고 얘가 평행 이동을 적용시키면 새로운 점의 좌표는 라지 m, 라지 n 이렇게 써. 그러면 우리는 바로 첫 번째 라지 m이 누구야? 스몰 m이지. 두 번째 라지 n이랑 똑같은 건 누구야? m 플러스 q지. 자, 이때 m,n은 이 그래프 위의 점이지. 그러면 n은 a, m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보이는 식에서 스몰 n은 라지 n 마이너스 q지. 요거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라지 n 마이너스 q가 a의 라지 m. 그러면 요 m은 x좌표 얘기하는 거지? x로. 여기 있는 n은 y좌표 얘기하는 거지? y로. 이 항에서 플러스 q. 이렇게요. 원래는 이거야. 그래서 여기 원래 있던 얘가 원래 기존에 있던 구좌표 옮겨갔지. 새로운 신좌표. 그래서 구좌표와 신좌표 사이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해내던 게 원래 정석적이었어.
니네 책에 나오는 방법이야 이게. 이거 빡세겠지? 헷갈리지 않드나? 난 여기서 구좌표, 신좌표 나오는 순간 이미 고등학교 때 멘탈 나버렸거든. 이걸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을 찾아낸 거지 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됐구나. 확인됩니까? 그래서 지금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런 평행 이동을 적용시켜서 지금부터 기본형이라는 도형을 옮기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는 표준형이라는 도형을 만들 건데, 자, 표준형에서 첫 번째 관계식부터 찾아보자고. 그럼 관계식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y는 a의 x-p의 완전 제곱 플러스 q라는 형태 가지겠지?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는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축의 방정식은요? 그렇죠. 당연한 원리들을 얘기하고 있겠죠. 여기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게 있지. 여기서 나왔었던 포물선 모양이 갑자기 바뀔까? 아니요. 그대로 이동했으니까 아볼, 이볼도 안 바뀌겠지. 네. 그대로 움직였으니까 y축에 가까워지는 내용, 요 내용이 y축 대신에 축에 가까워진다로 바뀌면 되겠지? 축방에 가까워진다. 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문제 없지? 네. 절대값 이거 같으면 x축 대칭이 아니라 이제는 꼭지점에 y는 q에 대해서 대칭된다. 그걸로 생각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기본형 자체에서 정리했던 성질들이 그대로 그냥 똑같이 이동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공부할 내용을 줄이자는 거야. 확인되죠? 그럼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우리는 이 표준형에서 뭘 하게 될 거냐? 밑에다 써볼까? 관계식을 전개할 거야.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일반형이야. 전개하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첫 번째 관계식부터 전개해보자. 어떻게 돼요? y는? 네. 플러스 bx 플러스 c. 왜? 복잡한 거 다 치환할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걸 딱 보고 꼭지점과 축방 바로 찾을 수 있겠어?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해야 되지.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굳이 꼭지점과 축방을 적어서 외울 필요가 있을까? 없어. 우리는 뭐 하면 돼? 일반형에서 기억해야 될 건 표준형으로 바꾸는 법을 연습만 하면 된다는 거야. 즉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2차 방정식의 형태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얘를 가지고 좌표 평면을 그리기 위해서라면 바꾸기 연습을 해서 이런 식의 형태, 표준형의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됩니까? 바꾸는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오케이. 그러면 자, 생각해 보자고. 내가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하나가 있어.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써볼 거냐면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하나의 관계식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꼭지점의 좌표를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죠?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x-2에 완전 제곱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러니까 2,-1이 꼭지점이에요. 그리고 축방은 x가 2가 될 것이고요. 그래프 자체는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함수에는 최대값이 존재할까요? 최소값이 존재할까요? 네. 그렇죠. 아래로 볼록하니까 최소값이 존재하겠죠. 확인됩니까? 그럼 최대값은 있을까요? 최대값이요? 네. 멀리? 아니요.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무한대로 나올 거니까. 네. 확인돼요? 자, 근데 만약에 단순하게 그냥 이런 관계식이 아니라 나 그러면 이거 다 그리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x를 3보다 이상이고 7보다 이하인 범위 내에서만 그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그래프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가 2,-1에 있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로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끝났단 말이지. 네. 그쵸? 근데 x가 3 이상 7 이하의 범위에서만 그릴 거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 그래프 다 그릴 필요 있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즉 x가 3일 때 대입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지. 얼마 나와? 0 나오잖아. 7일 때 얼마가 나오겠지. 참 여기 어딘가에 7이 있겠지. 그러면 3부터 7까지 요 구간에 있는 파란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지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럼 그래프를 여기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죠.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래프를 지금처럼 일부분 잘라내서 내가 그리다 보니까 최대와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 확인되죠? 즉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2차 함수의 기본형을 배울 때 최대와 최소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는 최소값밖에 없고, 그죠?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는 최소값밖에 못 찾고 꼭지점에서 최소값, 위로 블록한 그래프는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정도로만 기억을 했다라면 이제부터는 구간을 줄 거라는 거지.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제한된 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뭐 수학자 할 거 아니잖아. 그냥 구간 정도로만 해도 됩니다. 이 구간 안에서는 최대와 최소값이 반드시 꼭지점이 아닐 수도 있다. 그죠? 어디에 잡히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보게 되는 최대와 최소값에 대한 얘기들은 전체가 다 그래프를 그리게 만듭니다. 확인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2차 함수의 성질들에 대한 얘기들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그래프 그리다 보니 최대와 최소값에 대한 얘기까지도 한번 해보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요 최대와 최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더 파고들어서 오늘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자고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고 오늘은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로 먼저 가보도록 하자. 자, 어디냐면 163쪽입니다. 그래서 163쪽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최대와 최소를 찾는 방법은 딱 한 줄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요. 표준형 바꿔서 그립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파악하세요요. 일단 그려놓고 생각하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본 문제 11-1번을 한번 봐보자고요. 눈으로 한번 보면서 체크 좀 해보자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왔죠. 자,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x가 2일 때 최대값 n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이죠? 그러면 일단 구간이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처럼 아무 말이 없지. 구간이 따로 없죠. 이럴 때는 무조건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실수 전체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싶어. 아래로 블록해야 돼? 위로 블록해야 돼? 그렇죠. 그럼 위로 블록이면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뭐다? 음수다. 그쵸? 첫 번째 정보 찾은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2에서 최대값 n을 가진답니다.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나오죠? 얼마요? 2, n이 되죠. 이렇게 두 번째 정보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정보가 0,4를 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찾아야 될 미지수 A, B, N 세 개죠. 그러면 당연히 그냥 열방정식으로 쓱쓱쓱 풀려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1-1번에 나와 있는 정보들 3개를 지금부터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정보. 일단은 A가 음수라는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정보는 꼭지점의 좌표가 2,n이라는 정보. 얘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냐면요. 꼭지점이 나오죠. 그럼 그냥 표준형 이걸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돼? y는 최고차항에서 a에 x-2의 완전 제곱 플러스 n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얘를 전개해서 비교해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정보. 그렇죠. 그러면 바로 대입해서 우리는 바로 a가 얼마인 걸 알아요? 마이너 2가 돼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가 마이너 2인 걸 아니까 바로 우리는 여기다 대입해서 전개해버리면 원래 있던 식과 비교해서 n값 바로 찾아볼 수, b값 바로 찾아볼 수 있겠지? 바로 가자.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8x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n이 돼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누구랑 똑같은 거야? ax의 제곱에 플러스 bx인가? 그 다음 플러스 a의 제곱이 되나?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응? 응, 그러면 a가 얼마? 마이너스 2, b가 8, 하나 더, n은? 장난 나랑 하냐? 여기 플러스 맞아? 12. 그렇죠. 12.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알겠네요? 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연립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은 거지? 자, 그럼 얘랑 비교해서 같이 기억해야 될 문제가 어디로 가냐면요. 뒤로 한참 가봐. 뒤로 가서 기본 문제 11-3번 그냥 요거 눈으로 봐. 아니 11-4번으로 보자. 11-4번의 두 번째 거 보잖아요. 두 번째 거 보이죠? 똑같이 미지수 들어가 있지. A라는 미지수. 그쵸? 근데 이제 11-1번하고 11-4번의 차이점은 11-1번은 범위가 따로 안 나왔지? 지금 문제 기억나고 있는 거 맞지? 얘는 범위가 따로 없잖아. 근데 11-4번은 보니까 x의 범위가 딱 주어져 있지. 확인되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 서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야. 뭐냐? 제한된 범위, x의 범위가 문제 중에 있냐 없냐를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돼요? 그래서 11-1번처럼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연립방정식 풀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문제야. 근데 이제 11-4번처럼 무언가 범위가 주어지면서 미지수가 끼기 시작하면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11-4번에 있는 거 우리 문제 하나 같이 한번 풀어볼 거야. 두 번째 걸로 바로 한번 가보죠 뭐. 자, 11-4번. 두 번째 지금 나와 있는 문제 보면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고 1보다 이하인 범위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상태에서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2ax라는 2차 함수의 최대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제한된 범위를 가지게 될 때는 최대 최소가 반드시 꼭지점에서 나오리란 보장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얘 표준형으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의 완전제곱 플러스 이거 슬슬 의심이 되기 시작한다. 너 이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맞아요? 확실해? 나 믿어도 되는 거지? 좋아요. 그럼 얘 꼭지점 어디 있죠? a, a의 제곱이 꼭지점이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얘를 그릴 건데 문제가 있어. a가 얼마인지 몰라. 범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 이 꼭지점이 미정계수로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가정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야. 왜 하필이면 마이너스 1? 요 범위 때문에. 뭔 말인지 모르겠지? 자, 좌표평면 만들 거야.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다고 쳐보자고. X축과 Y축이야. 나는 지금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범위 내에서만 그래프를 그릴 거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잡고 1을 여기다 잡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요 사이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이 꼭지점이 요 두 개의 선 사이에 들어올지 바깥에 있을지 우리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우리는 요 꼭지점이 첫 번째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가 a, a의 제곱이 되게. 네. 그럼 이렇게 되려면 a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잖아. 네. 확인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꼭지점이 사이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때는 두 번째 A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는 거지. 자, 세 번째 A가 꼭지점 여기 있는 거지? 1보다 클 때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지금부터 우리는 요 선 사이에다가 그려 넣어야 되거든? 근데 이차선 포물선이잖아. 꼭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몰라? 그래서 이 꼭지점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를 가정해 준다는 거지. 위치를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정하게 됐을 때 이 위치가 내가 그리고 싶은 영역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 정도만 따져주면 된다는 거지. 왜냐? 어차피 바깥쪽에 있잖아.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그래프는 이쪽에서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사이 구간에서 그려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 꼭지점이 여기 있으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모양만 그려지게 될 거니까. 만약에 꼭지점이 여기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만 그려지게 될 거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요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여기 점이 최대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면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영역, 마이너스 1과 1 사이 구간에 꼭지점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그래프는 이제 이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잖아. 꼭지점이 어디에 있든 볼록한 모양으로 그려지겠지. 다시 말하면 X가 얼마?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지게 될 거 아니야. 확인됩니까? 자, 그럼 이 구간에서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언제가 최대겠어? 여기겠지? 그렇지. 그래서 X가 1에서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최대값이 어디서 나올지를 확인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싹 봤을 때 최대값을 구하라고만 했지? 그러면 최대값 어떻게 구할 거야? 마이너스 1에서 대입해봐야 되잖아. 일단 여기부터 보려면. 그지? 이해돼요? 대입해봐. 얼마 나와? 그럼 최대값은 첫 번째. 일단 우리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면 X가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이 등장하게 될 건데 그게 뭐라고 써지게 돼? 마이너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그려지게 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된다면 그때는 X가 A에서 최대값이 등장하게 되는 거지? 얼마예요? A의 제곱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A가 1보다 큰 범위에서라면 X가 언제? 1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맞나? 네. 얼마로 나와? 2A 마이너스 1로 등장하게 되겠구나.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최대값이 세 종류로 등장하는 거야. 그지? 언제가 제일 클지 우리 보고 확인하라는 얘기야. 어떤 값이 제일 크냐, 저기서. 사실은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좀 골치 아프지? 안 나오지 않을까요? 아닌가? 막 힘들게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거기까지는 요구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냥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최대값은 이거예요. A가 2 사이면 이거예요. 1보다 크면 이거예요. 정도만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은. 근데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냐고요? 이 A의 범위에 맞춰서 대소 비교하는 거지. 얘와 얘 중에 누가 더 크니? 이런 거 비교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됐어? 네. 그거까지는 좀 빡세니까 우리 접어두고 이렇게 해서 그려지게 될 것이다. 확인돼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원래 정답을 적을 때
이제 요거만 적는단 말이야. 이거이면 이거다. 이거이면 이거다. 이거이면 이거다. 혹은 이렇게 범위가 나눠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최대값만 답으로 띡 적고 말거든. 근데 문제 풀 때 그렇게 하지 마. 어떻게 하냐면 x가 언제 최대값이 얼마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딱 만들어줘. 우리 연습하는 동안에는. 그래야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등장했을 때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어냅니다. 언제 최대값을 가지는지 언제 가지는지를 꼭 생각해 주시는 얘기예요. 확인되죠?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11-3번으로 넘어가 봐. 세 문제 보이죠? 하나만 골라봐. 뭐 해볼까? 두 번째? 좋아요. 그러면 11-3번의 두 번째 거 보자고요. 자, 두 번째 보면은 y가 x제곱에 플러스 3x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만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요거 표준형 바꿔야 되지? 바꾸자.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 바꾸는 게 힘들어서 나보고 해보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에 있죠. 그러면 일단 좌표평면에 이쁘게 그릴 필요 없어. 대충만 그리면 돼. 그러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3, 대충 여기, 대충 여기 이렇게 돼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일단 그려진다라고 그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0보다 작은 쪽만 보는 거지. 그러면 0 체크, 반대쪽 없애버리시면 돼요. 그럼 쫙 보니까 얘는 내려오면은 여기가 바로 뭐야? 최소가 되겠죠. 최대값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바로 꼭지점. 언제지?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죠. 이거에서 최소값이 나왔죠? 최소가 마이너스 4분의 9다. 이렇게 정답으로 적어주시는 얘기예요. 큰 거를 대문자로 적는 건가요? 큰 거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맥스냐 민이냐. 한글로 적으셔도 상관없고요. 한글로 써도 상관없고 최대 최소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료를 시켜서 정답을 적는 것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까? 그럼 자, 조금 더 어렵게 한번 가보자고요. 11-5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11-5번을 보면은 지금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x의 제곱에다 y의 제곱을 더한 게 4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찾으라고 시켰냐면 4x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거에 최대와 최소값을 찾으라고 그랬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현재 배운 대로만 따라간다고 하면 얘는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게 되느냐? 어찌됐건 우리는 이 식을 계산한 계산값을 찾고 싶은 거죠. 즉 4x에다가 플러스 y의 제곱을 계산한 거를 k라 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지금 식을 봤더니 y의 제곱이 4-x제곱이죠? 이므로 우리는 위의 식에 대입을 합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k가 4-x의 제곱에 플러스 4x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x에서 k로의 2차 함수라고 불러도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뭘로 바뀐 거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뀐 거예요. 확인됩니까? 네. 근데 이렇게만 하고 딱 끝나면은 참 좋겠는데 끝나지 않아. 왠지 지금부터 봐봐. 자, 요거 이제 그럼 2차 함수니까 최대 최소 찾으라고 했으니까 요거 표준형 바꾸면 되겠지. 바꾸자고. 그럼 k는 마이너스의 x-2의 완전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8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맞나? 플러스 8이 아닌 것 같은데? 맞네. 이렇게. 왜? 어? 할 수 있었는데 밖에 안 되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암산해? 손으로 쓰면 되지. 네. 이렇게 해서 쓰면 되잖아. 자, 어쨌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게 될 거냐? 좌표평면을 만들고 꼭지점이 2,8에 있으니까 대충 그냥 2,8에다가 점 하나 찍어 놓고 위로 볼록하게 그리겠죠. 네. 최대는 여기 나와요. 즉 x가 2에서 최대값이 8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 근데 최소값이 없어. 그지?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 식 자체를 여기다 대입했죠. 그래서 지금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꿨죠. 그지? 근데 잘 보면은 이 식 자체는 결국에 x랑 y에 아무거나 다 대입해도 돼? 안 되지. x랑 y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바꿔놨다라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바꿨다라면, 여기 식에서 결국에는 x라는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거잖아. x의 범위를 찾아줬어야 돼. X의 범위요? 왜냐면 지금은 x에 관한 식으로 등장했으니까. 만약에 이 식을 y에 관한 식으로 바꿨었다면 y에 관한 범위를 찾았어야 되겠지. 근데 지금은 어차피 y제곱을 대체해서 대입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문자를 x로 남기는 게 극도로 편하잖아. 그러니까 x의 범위만 찾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x의 범위를 여기서 찾아줘야 돼. 어떻게 찾을 거야?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이고 2? 그렇죠. 2보다 이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모든 범위에서 그려지는 게 아니라 단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그려지게 되는 그래프였던 거죠.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2에서부터 마이너스 2 뭐 대충 이쪽쯤이라고 할까요? 요 범위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버렸어야 되는 거지. 네. 그럼 최대는 8 되는 건 동일하겠지? 근데 x가 언제?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죠? 계산해야 되겠죠? 얼마 됩니까?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찾아줬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너네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풀이야. 주어진 시간화를 해석해서 제한된 변형의 범위를 찾아내. 그리고 이 식을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고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꿔. 확인됐죠?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 최소의 범위를 찾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편해. 뭐냐면 어찌됐건 간에 이 관계를 만족하지. 그리고 이거의 값을 찾고 싶지. 얘와 얘 둘 사이가 서로 만족이 되려면 이걸 그림으로 그렸을 때, 얘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둘이 어떻게 돼야 돼? 만나야 돼. 그치? 즉 다시 말하면 둘의 교점이 만들어지게 될 때 여기 보이는 K값의 최대 최소, 그걸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을 직접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도 있어. 자, 일단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돼 있는 거 지금은 못 그려. 원을 배워야 그리는 거니까. 원의 방정식을 배워야 그린다고. 저게 원이야. 그래서 나중에 배우게 되면 원을 이렇게 하나를 그리는 거야. 이게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4라는 원이거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쟤를 지금 보잖아. 쟤는 4x는 아니 이렇게 하자. 4x는 마이너스 y의 제곱에 플러스 k라고 쓸 수가 있겠지? 잠깐만 이렇게 쓰면 이해가 되려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y의 제곱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던 관계식이랑 조금 다르게 생겼지? y는 뭐 x의 제곱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요거를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던 식으로 한쪽 변에다가 4x는 마이너스 y의 제곱에 플러스 k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바꿔놓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그래프 그릴 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지? 그냥 Y축에다 숫자 대입해서 X축에 뭐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좌표평면이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 원래대로라면은 여기가 만약에 Y고 여기가 X였으면 그냥 위로 블록한 함수 하나 그리면 되는 거였잖아. 그치? 근데 위로 블록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Y 값이 이렇게 변하게 Y 쪽으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지. 근데 이번엔 X랑 Y로 문자만 바뀐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왼쪽으로 볼록하냐 오른쪽으로 볼록하냐 그림으로 바뀌는 거야. 네? 그렇게 바뀌어요? 이거 기하 벡터 가면 배워. 포물선이야. 포물선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려져. 그럼 뭐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어쨌든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생긴 포물선으로.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생긴 포물선으로 그려지면 교점이 생겨야 된다며. 네. 여기 보는 요 점이 K야. 요때 꼭지점이. 정확하게 말하면 4분의 K야.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점 생기게 만들면 돼.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그래프를 땡기면 이 폭은 정해져 있잖아. 뒤로 가면서 이렇게 만나면서 뭐 이렇게 만나면서 그려줄 수도 있고 하잖아. 혹은 뭐 이렇게 와서 더 와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왜요? 아이씨 K의 최대치에서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잖아. 요 점이 이쪽으로 멀어질수록 최대가 될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최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원하고 교점이 언제 생기나 그거 찾게 만든단 말이지. 그럼 최대는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만나게 되겠지? 요때 점이고 최소는 이렇게 만나게 될 때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찾게 된단 말이지. 뭔가 복잡하지? 근데 이렇게 그림 자체를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 나중에.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 가지 말자고. 모르는 도형이 2개나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2차 함수로 바꿔서 우리가 제한된 변형으로 문제를 풀어내게 된다는 거죠. 네. 이건 쉽지? 이건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면 뒤로 한 장을 또 넘겨볼래? 뒤로 쭉 넘기다 보면은 조금 더 복잡해지면은 이제 174쪽 11-8번 처럼 등장을 한다는 거죠.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1이야. 근데 2x 플러스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럼 지금 딱 이 문제를 보면 이제 느껴지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이거를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2x 플러스 y지.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지. 그러면 결국에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입을 하려면, 치환을 하려면 y는 뭔지, x는 뭔지 둘 중에 하나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식을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바꿔서 대입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가능하겠어? 대입을 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식을 다시 정리해서 그걸 그래프로 그리래.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뭘 하게 되느냐? 아까 전에 내가 그래프 그렸었다 말았었지. 그래서 막 풀었었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푸는 거야. 이거? 지금 못 풀어. 왜냐면 원을 안 배웠기 때문에. 정석책에 난 그래서 쉴 테니까. 자, 그래서 일단 174쪽에 기본 문제 11-8번 있죠? 이거는 이번 숙제에서 빼버리세요. 이거는 이제 그럼 언제 할 거냐면 원까지 다 배우고 나서 우리 리뷰하면서 연습 문제 풀 때 있지? 그때 다시 한번 돌아볼 거예요. 요건 이번 숙제에서 빼버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까지는 가지 않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식 자체를 변형해서 문제를 푸는 것까지만 확인을 시킬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 하나만 더 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자, 11- 어디 갔지? 2번이었던 것 같은데? 11-2번을 한번 보자고요. 11-2번. 166쪽이에요. XYZ가 실수일 때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문제 보니까 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y 플러스 5라고 나와요. 이렇게 생긴 식의 최소값을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렇지 않아요? 거기 써있는 걸 해설을 읽고서 이해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하나의 식이 뭔지 모를 식이 막 나와요. 그 식의 최소를 찾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봐. 식 자체를 계산을 다 해서 식의 값이 작아지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떤 수를 뽑아내야 돼? 우리 계속. 음수. 그나마도 계속 무조건 작은 수를 만들어내줘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주어진 식이 만약에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2y에다가 뭐 플러스 5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이 등장을 해버려. x, y에는 아무거나 대입할 수 있대. 그럼 내가 무조건 음수가 되게끔 이걸 만들어서 대입을 한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지 않겠어? 우리는 식을 최소로 만들려면 무조건 음수가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며. 근데 여기다 뭔가를 대입해서 음수가 되게 만든대. 그건 너무 빡세지 않겠냐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 아, 이거 직접적으로 음수 만드는 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식 자체를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 자체를 변형하게 돼.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하냐면 누군가를 완전 제곱하잖아? 안에 들어가는 x라는 숫자가 얼마가 되든 간에 무조건 0 이상의 값이 등장하겠지. 즉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식을 가능하면 이런 형태의 꼴로 바꿔보자는 거야. 그러면 식이 훨씬 가벼워질 거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보이지? 그냥 바로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의 형태로 바꾸고, 그 다음 다시 y제곱에 플러스 2y 보이지? 그러니까 다시 플러스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으로 바꾸고, 그리고 내가 4랑 1 썼지? 5 썼으니까 마이너스 5 해주고 뒤에 플러스 5 붙여주고, 그러면 얘는 어차피 없다 쳐도 되겠지? 이렇게 식으로 바꿔놓으면 이거의 최소가 0 이상이지. 이거의 최소가 0 이상이 되지. 전체 식의 최소가 얼마가 되는 거야? 0 이상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결국 x가 얼마일 때? 2, y가 얼마일 때? 이거에서 최소값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최대는 찾을 수 있겠어? 최대요? 응. 아니요. 이건 아무리 식을 바꿔도 최대는 못 찾겠지. 제곱한 게 누구보다 이하라고 정해진 범위는 없었기 때문에.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나가는 게 11-2번에 나와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에요. 어려운 거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네. 그러면 내가 오늘 설명 안 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175쪽에 11-9번에 나와 있는 거 설명 안 했거든요. 이거 유리식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지금 나올 게 아니라 뒤로 가서 수학 하 쪽에 나와주면 참 좋은 문제가 될 거거든요. 지금은 딱히 볼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11-9번은 이번 숙제에서 제외시키고 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배운 거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고요. 오늘은 결국 이차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 했고, 그리고 최대 최소에 대한 것들 문제 유형 바꿔가면서 좀 풀어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한 겁니다. 딱히 뭔가 새로운 걸 배웠다는 없어요. 오늘은 그냥 그래프 그려서 문제풀이 할 거야 라는 얘기만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숙제하게 될 때도 그냥 그래프 그려서 문제를 풀이해 보고,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데요? 싶잖아? 체크해서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거들 다시 한번 질문 받으면서 보자고요. 확인되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